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할머니나 할아버지 댁에 혹시 이렇게 생긴 도자기가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도자기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신다. 그러면 어쩌면 이게 고려시대의 유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시대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라는 내용을 다룰 건데요. 이 단원을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문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고려 청자, 그리고 고려의 인쇄술, 그리고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역사서 이 세 가지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딱 이 PPT 한 장에 정리를 했어요. 짧게 진행될 거니까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재 중에 하나인 고려 청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고려 청자라는 거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청색 도자기라는 뜻이겠죠. 자, 원래 도자기는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발달하고 그 기술이 발전해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12세기에서 13세기가 되면서 고려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는 고려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청색 빛깔이 나는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도자기가 만들어졌는데 주로 귀족들이 이러한 도자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고려시대 때 도자기는 이 도자기로 주전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꽃병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러한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명품 시계라던가 아니면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명품 백, 그런 느낌의 용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은 이런 오묘한 빛깔이 나는 이 고려 청자를 구해가지고 집에다가 장식도 해놓고 그랬겠죠. 자, 이렇게 귀족들이 좋아했는데 고려 후기에 가서는 이러한 청자들이 많이 생산이 되면서 평민들도 이러한 도자기를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자기가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뛰어난데 이 도자기에 무늬를 넣는 그 기법을 상감 기법이라고 해요. 도자기 표면에 만약에 학 문양을 세우고 싶다. 그럼 학 문양으로 파요. 그러면 움푹 패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다른 색 흙으로 덮습니다. 그 다음에 매끈하게 한 다음에 그걸 구우면은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다고 해요. 그러한 기법을 상감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PPT에 나와 있는 도자기 이름은 청자, 상감, 운항무늬, 내병이라는 건데, 자, 여기 청자라는 거는 청색이니까, 상감이라는 거는 그 도자기의 문양을 낸 기법을 말하는 거고요. 운항무늬는 이 도자기의 구름과 학 그림이 새겨져 있어서 운학무늬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매병이라는 거는 이 도자기의 용도를 뜻하는 건데요. 매화를 꽂는 꽃병으로 이 도자기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고려 청자니까 알아두시고요. 고려시대 귀족들은 이런 청자뿐만 아니라 오칠한 그 어떤 상자에다가 자개 무늬를 붙인 다전칠기라던가 다양한 금속 공예품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첫 번째 고려의 문화재 고려 청자였고요. 두 번째는요, 고려시대 때는 인쇄술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프린터기를 통해서 인쇄하지만 과거에는 어떠한 책 같은 거를 인쇄할 때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우개에 이렇게 막 문양을 파가지고 컴사 같은 걸로 칠한 다음에 종이에 딱 찍으면은 그 판 모양대로 나오는 그런 놀이 해봤죠. 그때 이 지우개가 아니라 그 본이 되는 판을 어떤 재질로 했느냐에 따라서 나무로 만들었으면 그게 목판 인쇄술, 그리고 금속으로 만들었으면 그거를 금속 인쇄술이라고 했는데 고려시대 때는 목판 인쇄술과 금속 인쇄술 모두가 다 발달했습니다. 목판 인쇄술은 이렇게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평평한 나무판에 인쇄하고자 하는 글자를 한자 한자 이렇게 쭉 새겨서 만든 게 목판 인쇄인데요. 대표적인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목판 인쇄물로는 자, 초조대장경이 있습니다. 자, 거란이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부처의 힘을 빌려서 고려는 거란을 무찌르고 싶었죠. 그러면서 불경을 판 게 초조대장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불타버려요. 언제 불탔나요? 그렇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불탔죠. 그래서 고려는 몽골도 무찌르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판 불경이 팔만대장경입니다.
몽골이 침입했을 때 만든 불경. 그래서 이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은 목판 인쇄 기술이 반영된 문화재고요. 이 팔만대장경은 지금은 경상남도 합천에 해인사라는 절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나무로 만들어진 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썩지도 않고 뒤틀리지 않고 곰팡이도 쓸지 않은 채로 잘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 선조들의 그런 지혜고요. 이 팔만대장경의 글씨체가 굉장히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글씨체라고 하고, 무엇보다 이 8만 장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오탈자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만큼 고려시대 사람들이 이 불경을 제작할 때 엄청난 정성을 들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금속 인쇄술도 발달했는데, 금속 인쇄는 이 보이는 사진처럼 한 글자씩 금속으로 글자를 만든 거예요. 한 글자씩.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애국가를 인쇄한다고 치면은, 만약에 애국가를 목판 인쇄로 한다. 그러면은 나무 한 장에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다 새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판에 먹칠을 해가지고 찍을 때마다 애국가 한 절씩 되겠죠. 금속 인쇄로 애국가를 인쇄한다고 치면은 동이란 글자를 만들고 뭐 해라는 글자를 만든 다음에 그 한자 한자의 조각들을 조합해서 딱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배치를 해서 찍으면은 애국가 한 절 찍을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 학교 교가를 인쇄한다. 그러면 글자 배치를 다시 해가지고 우리 학교 교가대로 배치하면은 교가를 딱 찍어서 인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금속 인쇄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금속 인쇄로는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몽골과 전쟁하고 있을 때 간행된 책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속 활자를 이용한 최초의 책이라고 하는데 현재 남아있지는 않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만든 인쇄물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직지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고려 말 승려가 기록한 만든 책인데요. 아쉽게도 이 직지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없고요. 프랑스에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려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프랑스에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가장 오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책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대단한 거니까 빨리 우리나라에 돌아왔으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역사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고려시대 때 편찬된 유명한 역사서는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름이 비슷해요. 하나는 고려 중기 때 써진 삼국사기라는 역사서고요. 또 하나는 고려 후기 때 써진 삼국유사라는 역사서입니다. 이게 비슷하면서도 쓰여진 목적이나 관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일단 삼국사기는 고려 중기 때 김부식이라는 유학자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여기에 들어간 내용은 지금 남아있는 역사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삼국사기인데, 이 안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를 배웠던 내용들이 대부분이 다 이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토대를 두고 연구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삼국사기인데, 김부식이 이거를 썼을 당시가 이자겸의 난 일어나고 또 묘청의 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부식은 이러한 역사서를 쓰면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 또 군신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막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쓰여진 게 삼국사기고요. 삼국유사는 일련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이거는 고려 말에 쓰여져 있는 내용인데, 이 삼국유사에는 단군 신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고려 말에는 고려가 몽골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 시기였죠. 고려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련은 이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 내용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의 뿌리가 어디 있나, 우리가 지금은 원의 간섭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역사는 저 단군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인식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단군 신화에서 배웠지만 우리 조상들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늘에 선택받은 아주 뛰어나고 우수한 민족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역사를 고려 백성들도 알기를 바랬던 마음이겠죠. 지금은 원의 간섭을 받지만 이 고려라는 역사, 그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기를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삼국유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싶었다라는 거겠죠. 삼국사기는 이 세 번째 시옷이 들어가잖아요. 김부식, 삼국사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삼국유사는 삼국유, 이응이 들어가죠. 일년.
삼국유사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그 이숭유라는 사람이 쓴 제왕운기라는 책도 있는데요. 거기에도 단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원간섭기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그런 자부심,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려시대의 문화, 또 기술, 또 역사서 이 딱 한 장으로 정리했으니까 오늘은 이거 딱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교과서 139쪽에서 141쪽 내용은 이번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두 번, 세 번 읽어보시고요. 교과서에 보면은 막 이렇게 다양한 사진이랑 옆에 막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과제도 꼭 제출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